손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성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파발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자료가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설명에 대한 자료가 좀 정확성과 그 다음에 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발방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할 텐데요.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파발방의 실패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지를 밝혀야 합니다. 책임 소지를 밝히지 않고 실패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질의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 파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난 30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 명품빵, 파발빵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지역 특산물로 특화한 파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2020년 4월에 보도자료로 나왔죠. 불과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파발빵, 그때 엄청난 홍보를 했었죠. 이게 과연 파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느껴지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직에 이제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민선 7기 때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도 분석하고 좀 저도 바라봐 보니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 효율성이 있었는지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5월 나도 1인 창업가, 생애 첫 위기 극복 창업, 파주 파발빵에 참여한 창업 희망자, 교육을 받은 5명이죠. 교육비가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 비싼 돈으로 다 받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당초 그 교육 대상 중에서 지금 이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저희 지금 금천 1호점 그분은 그 대상이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그 파발빵 교육을 받았던 그 5명의 청년 중에 실패한 청년도 있고요.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도달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류모 씨, 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가 있지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 답변 자료를 봤을 때 답변 자료가 좀 불성실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허락을 해주시면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나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대답을 하기 위해선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도시재생과장 최영경입니다. 일단 1호점 그 대상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1차 때는 오우석 씨가 모집 공고 때 선정이 돼서 창업을 했으나 포기했고요. 2차 모집 재공고로 나갔는데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공고가 돼서 유소민 씨가 선정이 돼서 1호점으로 입주했습니다. 1호점에 있는 류모 씨, MOU 업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네. MOU를 체결한 자녀가 시에서 3억 이상을 쏟아부은 예산 사업이죠. 청년 창업가를 만든다는 아주 거창한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MOU 업체를 하고 있는 자녀가 시에서 월세 따박따박 내주고 있는 그 1호점의 운영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고의 절차를 거둬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어온 답변서죠. 1호점 대표자가 사업 운영 포기 후 1호점 점포 운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2021년 8월 18일 공고 후 응모자가 없어 9월 1일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하였으며 면접 심사 후 채용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면접 심사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서류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실패 사유와 책임 소지는 무조건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의 취지는 청년 일자리 제공이었고 그 대상자가 범위에는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발빵을 개발한 사람의 자녀인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죠. 요분 95년생 류모 씨, 이분이 과연 창업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서 예산 사용처에 굉장하게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1호점 점포의 경우 리모델링 권리금 3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죠? 계약 내역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고 이거는 저도 구두로 들은 얘기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월 임차료 1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로 계약서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금에 대한 건 저도 구두상으로만 예. 전달해 드린 내용이고 어떤 증빙 자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인지 알고 있었어요. 권리금이. 네, 죄송합니다. 그건 근데 이 자료가 답변 자료가요. 네, 굉장히 불성실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올해 10월에 금천 1호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공사 해야 되죠. 철거비는 부담하는 것인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철거비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 점포에 대한 운영비만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것도 이제 다음 계약자가 사인 간에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거비 예산이 없다고 한 거지 뭐 그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10월에 1호점이 폐업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 영업장을 누군가가 또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관계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그러면 사인 지금 기준, 네네.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환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 비용. 이거 시에서 환수해야죠.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라 환수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네.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4월에 파발빵 홍보 영상 이거 제작했죠. 네, 유명 애니메이션 뿌까라는 뿌까 오피셜이라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4월에 제작해서 4월 11일에 그 해당 유튜브 계정에 게시가 됐어요. 홍보 영상 57초. 무려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 혹시 뭐 댓글 같은 거 저는 쭉 봤는데 사실상 한국인의 댓글이 없어요. 쭉 보고 다른 컨텐츠 댓글도 봤는데 한국인들의 댓글이 많아요. 이걸 제가 쭉 분석을 해봤을 때 조회수만 한 5만 정도 돼요. 근데 과연 이게 1,400만 원 투자했다고 저는 효과가 과연 없다고 봅니다. 관심도가 아주 떨어져요. 그 영상을 보면 도대체 파발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왜 이 빵을 홍보하는지 파주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영상 제작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파주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저도 관심 있게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보시면 누가 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 관련해서 사업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디 계정에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영상 1,400만 원 들어간 영상 저작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은 좀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오늘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매출 추이를 봐야겠죠.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 수순이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대하긴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파발빵에 대한 딱 그거에 대한 매출이 그 추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1호점, 2호점을 계속 가봤어요. 1호점이 4월에 매출이 569만 원이죠. 5월 480만 원, 6월 420만 원, 7월 290만 원, 8월 360만 원.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재생을 했을 때보다 매출은 쭉쭉 떨어져요. 그런데 2호점은 매출이 늘죠. 왜 느냐? 파발빵이 는 게 아니죠. 뭐가 늘었습니까? 비버리지가 늘었죠. 음료가 늘었죠. 음료. MOU 업체에서 공격적으로 2호점에 대해서 메뉴 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쫙 늘었어요. 월 한 4, 500 정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파발빵을 먹는 그런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맞죠? 왜냐하면 파발빵 비싸요. 비싸서 먹기가 힘들고요. 일반 시민들. 자, 계속해서 파주 파발빵 사업은 파주시 청년 만 39세 미만 대상으로 공고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운영자 1980년생입니다. 만 39세가 훨씬 지났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제가 대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청년이 사업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자를 다시 선발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자격, 연령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푸드트럭 창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창업가를 모집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 39세까지로 하기로 했던 초기 사업 취지를 훨씬 어긋나요. 이유가 뭐죠? 파주 파발빵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계획을 2022년 4월 달에 추가 수립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파발빵이 이제 푸드트럭이 운영이 되다가 사업이 계속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연령을 제한 없음으로 그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상이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저희가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그분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잠재적인 수요일까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2020년 4월 7일 자료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자의 창업 경험이 없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창업 컨설팅 교육 이후에 교육 점수에 따라 점포 및 푸드트럭 분야에 배정을 하겠다. 이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당시 이거를 기획을 했던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파주시와 청년사업가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이 되겠다. 이것 또한 취지에 어긋났죠. 지금 2개 어긋났어요. 2개.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받은 이력을 제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과태료 얼마 처분받았습니까?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과태료 처분 얘기만 들었고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과태료 180만 원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래서 제가 지금 답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질문 드릴게요, 다시. 과태료 180만 원 처분받은 사람, 대한민국 베이커리 명장 자격 있는 사람이죠? 네, 맞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파주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괜한 MOU에 끼어들었다가 이 사람의 이미지가 퇴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파주시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자격으로 성분 미표시로 이제 위생과에서 처분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개인과 MOU를 체결을 해서 파주시 대표 먹거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것으로 제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과연 유명한 사람 장인이든 명인이든 어떤 사람이 파주시와 손잡고 특산품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푸드트럭은 초기에 렌탈을 하기로 했었죠. 렌탈을 했는데 차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의 이유는 중고 구입비가 더 저렴하게 중고차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요 당시 1,3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죠. 이 차 20만 킬로 이상 탄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 차가 과연 1,3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중고 차량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은 1,300만 원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요, 과장님. 네. 리모델링에 1,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네. 제가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예? 차량이 1,30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네. 이 1,300만 원이 과연 그 정도 1,300만 원을 주고 살 만한 중고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 드려야 됩니까? 네, 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세요. 네. 예, 그것도 오늘까지 주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파발빵 일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파발빵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파발빵 사업에 참여한 시민 A씨는 민간이 주도해서 소비자 취향과 특성에 맞추어 공략을 해야 했으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이름, 디자인, 가격 모두 정했다 일방적으로 실패적인 작품이다. 파발빵이 무슨 빵인지도 모르겠고 매장에 가보면 제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고객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될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빵이 개당 3,500원이면 비싸서 누가 먹겠습니까? 시민 A씨는 차라리 붕어빵을 한 봉지 사 먹고 말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주를 대표한다는 파발빵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기 단계부터 너무 관이 주도하고 그 시민들이나 이런 의견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파발빵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품에 대한 강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일단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뭐 파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10월 청년 점포 1호점이 금촌 문화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개점식 행사에 400만 원이 지출했었죠. 본 의원이 개점식 행사 참석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고 영상과 행사 사진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도무지 어떻게 행사를 치러야 400만 원 행사비로 나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행사 당시에 10에서 15명이 참석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따로 무슨 음식이라든가 제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피켓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사의 중간이에요. 중간. 이 행사 지금 4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거 400만 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400만 원 나오기 힘든 행사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들어간 그 기계들이죠. 음향 스피커 2대, 유무선 마이크 하나, MC 한 분, 리본, 테이프, 커팅봉, 가위, 장갑, 차광봉, 현판 등 들어갔죠.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00만 원. 내려주셔도 됩니다. 400만 원 들어갔는데요. 2호점이 개점식을 했을 때 13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호점을 개점을 했을 때 이 사진과 같이 본 의원이 봤을 때 굉장한 과다 지출이 나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행사 용역 산출 내역서를 첨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 봤을 때 행사비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이 됐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던 내역서에 타임 커뮤니케이션이 있지요. 여기 업체 MOU 업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MOU 업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내역서를 보니까 저 정도의 행사 규모를라면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다른 실가소에서 갖고 있던 장비를 좀 활용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줄일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분명히 도출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단 뭐 혈세가 낭비가 되죠. 자, 계속해서 푸드트럭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를 1,300만 원에 구입, 개조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 8월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는 매장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는 이 아주 심각한 경영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일몰할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그 업체를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달에 이제 확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제 그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업하시는 분을 보호하고 또 저희가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그 약속한 기한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자산 취득이 돼 있기 때문에 수리 비용 이외에 좀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거고 그 사업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운영자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수익이 되지 않나 생각했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이제 장소 협조라든가 이런 거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푸드트럭이 회계과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죠. 차가 매입을 해서. 그럼 이거 푸드트럭이 내년에 이제 일몰 사업하면 사업을 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의 활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없다면 매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그 네. 차량 매각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네, 그 네, 관련해서 아무래도 개조가 시에서 돼서, 네. 다른 방법으로 차교 사용을 네,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파발빵 사업의 일몰 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일몰 계획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2021년 쭉 이제 코로나가 성행을 했죠. 6월, 7월, 8월, 9월에 대표자가 나 못하겠다. 돈이 안 된다. 라고 뛰쳐나갔죠. 그 당시에 일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안 되겠다. 투자해도 적자가 나겠다. 라고 일몰 계획을 그때 잡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다 영업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 몇 달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접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1년도 6, 7, 8, 9월에 근데 그전에도 아주 처참해요. 월세가 180만 원 나가는데 매출이 300만 원이 평균입니다. 매출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청년 권리금 3천만 원 준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파발빵 소리만 들으면 아마 기겁할 수도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창업의 꿈을 꿨다가 몇 천만 원 날리고 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발빵 개점식에서 한 요리 연구가는 우리 파발빵은 쌀의 재료 구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파주 장단 300을 재료로 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제방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참고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보시면은요, 개점식에 참여했던 한 요리 연구가입니다. 파발빵을 개발했을 당시에 뭐 조언을 좀 많이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우리 파발빵의 쌀은 구조예요. 재료가 구조라고 했고, 또 그 안에 앙금은 파주 적성에서 재배한 팥으로 맵쌀하고 찹쌀로 주재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바로 모순이 있죠.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모든 재료 생산지는 파주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한 업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맞죠? 빵의 재료, 더 나아가서 커피 원두까지 다 일체 제공을 받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사업이에요.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본 의원이 자료를 받기로 파발빵 MOU 협약에 의거해서 MOU 업체로부터 모든 재료를 원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MOU 업체로 배부르기로 보여지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MOU 협약 업체와 그 사업에 관여했던 그 관여자들이 아주 배불러서 나간 사업이죠. 지금도 배부를 수도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금촌 1호점이죠. 그 운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류모 씨죠. 채용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월 18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동의하셨죠? 동의하셨죠? 안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채용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MOU 체결한 사람의 자녀니까 오해의 네.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용된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절차는 정상적이에요. 이력서 받았어요? 이력서? 문서로? 공가하고 선발 심사하고 이력서 했습니다. 문서로 받으셨냐고요. 이력서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당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더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죠.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추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요, 네. 과장님. 이 분이 어떻게 운영자가 나간 걸 알고 한 명이 딱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와요. MOU를 체결한 업체의 딸이죠, 딸. 들어와요. 이게 지금 제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오해라고 하시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적 채용, 인적 채용 하면 안 되잖아요. MOU인데 재료도 갖다 써. 가족도 갖다 써. 이게 무슨 MOU입니까? 예? 계속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운영자가 21년 9월부터 22년 9월까지 하고 있죠. 12개월. 저는 12개월치 월세 2,160만 원, 부가세 216만 원 포함해서 2,376만 원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감사 기간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요, 크게 5명 정도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본 사람은 여기에 이 사업의 재료로 쓰인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 5명. 이거에 대해서 그 청년들 5명 시에서 2번 다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무조건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파발빵 사업이 파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수억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고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정 전반에 걸친 안일함이 세수 누락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고
업무를 태만히해서 행정의 미스가 됐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동안 투입된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3억이 넘는 예산이죠. 3억이 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 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자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확보만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한 또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실 저희가 일반 사기업에 준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캐파가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심려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파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본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파주시의 혈세가 단돈 10원이라도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업무를 좀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답변이고요. 이것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매출을 보더라도 1호점을 운영을 하다가 뛰쳐나간 청년의 일례를 보더라도 무조건 그 당시에 일모를 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어요. 그것은 그 파주시에서 컨텐츠 개발과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취향과 특성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 관이 주도를 했거든요. 관.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하니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 이름도 이렇게 해. 모양도 이렇게 하고 재료를 이걸 써. 가격도 이렇게 해. 모든 걸 정해놓은 상황이에요. 모든 걸. 이 모든 걸 정했다는 것은 책임은 무조건 원채널로밖에 갈 수가 없는 구조죠. 민에서 잘못을 했으면 민과 관이 책임을 같이 나눠서 배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다른 구조입니다. 아주 다른 구조고 저는 이 사업 구조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업무를 태만히 해서 행정에 미스가 난 상황이에요. 이것을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용과 배임이죠. 유용과 배임.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집중 질의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무조건 실패 사유를 면밀히 밝히고 책임 소지를 낱낱이 묻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감사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책임을 져야 한다. 푸드트럭만 책임을 지시 마시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실패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례가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 문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무거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지금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이 주도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히려 의원님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보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저희 조직에 보면은 감사 조직과 조사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 파트의 이 부분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에 준용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리를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은 관련 부서장의 그 시선과 관심에서 벗어나면 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사업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정식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손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